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대선 주자,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가 돼 있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좀 보면요.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통틀어서 봐도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취임 한 달 되셨는데 소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한 달 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소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법무부는 할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 올리셨는데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자세히 안 봤고요.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오, 갑자기 미국 방문하고 왔는데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돼버렸어요. 사실 이 임명직 장관이 차기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오르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여론조사 회사에 빼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과거에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던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검찰총장 있죠. 시절에?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 소수 윤석열 강한 지지층들이 단결하는 효과. 예. 저는 그 속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여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습게도 윤석열 정부의 위기와 한동훈 장관의 부상이 같이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개인의 입장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는 그런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그럼 별의 순간은 안 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게? 일단 뭔가에 니틀이 붙거나 이런 항태자가 붙은 사람들 중에서 다음 정치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있잖아요. 전두환의 그때는 항태자가 아니라 거의 동기? 그냥 예. 동기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후계자란 말을 써서 그냥 거의 넘겨주다시피 했고요. 예를 들면 박철원 장관이라든지 또 리틀 DJ라고 했던 하나가 부인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잘 풀리기 힘든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서 2달 돼 있는데 예. 다음 5년 남아 있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유력하냐 물어보는 이 설문조사도 참 뜬금없고 예. 지금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론조사에 넣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조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전의 앞뒤 예. 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민주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후보에 넣었을 때 지지율 나왔잖아요. 그때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도 그렇고 저거 의미 없다. 저거 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말이 윤나 땡입니다.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정치를 새로운 사람이 하기는 힘든데 그 사정 그때 고비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을 빼고서 약 지금 5년이나 남았습니다. 1년 전하고 또 차이죠. 4년 뒤에 우리 김재수 총장님 예견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또 잘 기억해뒀다가 한번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저 한동훈 장관하고 혹시 친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 즐겨요?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 한동훈 장관하고 안 친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모두 다 놀랐거든요. 그냥 그 중앙지검장 아니면 잘하면 검찰총장 예.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그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닌 법무부 직원들한테 그것도 검사들한테 칭찬받은 우리 선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 직원들 교정직이나 출입국관리직이나 왜냐하면 그런 법무부의 비검찰적인 맥을 갖다 잘 짚고 있다. 이민청, 네, 난민 맞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청소년 걸 문제. 떠나가지고 교정직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조금씩 올려줬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동훈 장관이
확실히 좀 유능하고 뛰어난 측면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주위에 보면 머리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보스 기질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그런 보스 기질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그 실세로서 이 정권의 실세로서 역할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을까?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은 의미 있는 정치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런 대선 여론조사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어떻게 본인을 생각하고 있을지 정말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해서 내 이름 빼줘 이렇게 전화할지 아니면 계속 이 상황을 나름의 판단 속에서 즐기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여권에서는 그렇고요.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금 의원이 압도적으로 좀 1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좀 차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근데 뭐 이재명 의원이 뭐 차기 여론 1위에 오른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못 나오게 됐어요. 예, 이제 당에 가입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칙론 규정이 있는데 자, 이 철험에 또 이재명 그리고 97그룹 당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른바 철험의 멤버들, 그러니까 친이재명계가 되겠죠. 이분들이 양산의 문 대통령 내외를 방문을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뭐지? 지금 당권 경쟁에서 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기에는 김남국 의원도 있고요.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현 변호사도 좀 계시고요. 박 교수님, 예. 왜 그러니까 철험의 분들이 갈 수 있죠. 뭐 한때는 네, 같은 네. 배를 탔던 분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친명, 친문으로 나눠서 굉장히 서로 으르렁거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철험회를 친명으로만 단순히 분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분들의 정치적 출발점들이 대부분이 이제 친문으로 또 친조국으로 예. 시작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뿌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입문 과정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당장 친명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냥 뭐 표현하자면 당내 개혁파 뭐 이 정도로 좀 봐주는 게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저분들 중에도 당의 지도부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찍으름으로써 이 지지자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묵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들의 최고위원 정치가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가신 분들 중에 누가 그런? 뭐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가 있고 나와요? 네, 예. 그 이수진 의원 이야기도 있고 뭐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생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같은 배를 다시 탈 수는 없는 건가? 물론 이제 전부 생각은 저 각자 동상이몽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친명과 친문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화합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뭐 당 흐름으로 봐서 이게 그 어떤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예. 그 내에서 재정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과 지도 체제가 바뀌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각자가 지금 이제 각자 도생 비슷하게 뛰고 있는데 예. 그 과거의 기반들에 의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거는 전당대회를 지나야 새로 재편된다고 보입니다. 저희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전재수 의원이 3.4% 높게 나오네요. 예, 97그룹. 그렇죠? 새로운 이제 당권파로 급부상하고 있는 97그룹이 조금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스모인 지금 여당이 못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뚝뚝뚝 떨어져서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힘의 지지율을 앞섰다라는 일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정치에서 참 이 상대라는 요소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층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좀 좋아지다가 8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순간 뭐 또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금직한 거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오히려 요즘 제 눈에 띄는데 뭐 오늘 말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가 무산된 게 더 큰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6달이 안 됐다 입장하는데 6달 안 돼서 당은 당규사 보면 6달 안 되더라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비대위에서 당무위로 안 넘긴 거예요. 아예 예외는 자격이 없다. 없다고 예를 뭐 안 주겠다. 예. 이것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쏙 좁은 걸로 비춰진다. 왜 그러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뭘 했던 사람이죠? 팬덤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고 젊은 층의 의견을 그나마 예. 투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이 대목이 철음회라든지 강성 지지자들 눈에 오히려 밉보였던 거예요. 그 대목인데 저는 너무 넓게 안 보고 왜 저렇게 하는지 좁아졌다 민주당의 포지션은 전망 자체가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